자, 32번. 206페이지 32번입니다. 제가 명절 때 코로나를 앓고 난 뒤로부터 갑자기 여기가 결려서 갑자기,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후각이 마비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숨이 막힌다고 그러나? 결린다고 그러나? 좀 결려서. 아까 수업할 때 죄송합니다. 자,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32번 보시면, 실적제에서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신분이 정치적 압력이나 정치력에 부당하게 영향받지 않고 실적 원리에서 결정되게 된다는 소극적 의미를 지닌다. 그쵸?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극적 의미 이런 부분. 아까 적극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정실로 임명되지는 말아라. 이렇게 또는 이 정치적 압력으로 임명되지는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33. 직업공무원 제도는 대체로 직업공무원 제도니까 놔두고 34.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 한 뒤에 풀겠습니다. 35.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 이런 것들 잘 봐줘야 돼요. 행정의 민주화는 공헌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36.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맞죠? 아까 구성 요소에 있었고. 37. 잭슨 대통령이 잭슨 대통령은 암살 안 당했죠? 누가 당했어요? 가필드 대통령. 그래서 미국의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됐다. 이런 문제는 정말 안 좋은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 대통령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38. 역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역관주의 자체가 전리품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39. 역관주의의 장점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쉽다. 아까 역관주의는 부정부패를 조장하기 쉽다고 그랬죠? 40. 역관제의 장점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아니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4년마다 이렇게 바꿔진다고 그랬죠? 4년마다 바꿔진다고 그랬으니까 안정성과 지속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쌤 거 잠시 풀렸어. 자, 그 다음 41. 역관제의 장점은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맞고, 역관제의 장점은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용이한다. 이것도 맞다고 그랬죠?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어때? 내가 이 국민에게 또는 시민에게 최선을 못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역관주의는 4년마다 책임지죠. 근데 실적주의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그 다음 43. 역관주의 장점은 직업공무원제 정책에 도움이 된다. 4년마다 바꾸는데 무슨 직업공무원제입니까? 그렇죠? 44. 역관제의 장점은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그렇죠? 정당 입장에서는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겠죠?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대표 관료제 나오니까 역관주의 문제는 나중에 나오면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209페이지 105번, 106번, 107번 정도에서 한번 볼까요? 거기 105번 실적주의.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을 제정으로 공개 경쟁 체험 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가 맞죠? 106번 역관주의. 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공무원의 장기 근무와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공직의 대중화. 틀렸죠. 잭슨 대통령은 역관주의입니다. 그 다음 107 행정의 민주화하고 역관주의 맞다고 그랬죠. 그 다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와서 실적주의를 계승해서 나온 게 직업공무원제라고 그랬죠. 자, 미국에서는 역관주의가 있었고, 역관주의를 비판하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실적주의였고, 이런 실적주의에 기반을 두고, 여기는 비판입니다.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업공무원제. 말 그대로 직업공무원제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직업으로 뭘 삼는 거? 공무원을 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으로 공무원을 삼았다는 건 평생 공무원직에 근무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원래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어디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중간에 이렇게 개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약간의 직업공무원제하고는 배치되겠죠. 직업공무원제는 평생 직업으로 해서 가장 아래 부분부터 쭉 올라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평생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뭘 삼는다? 공무원을 삼는다. 직업공무원. 그럼 직업으로 공무원을 삼으려면 역관주의는 되겠어 안 되겠어? 4년마다 바꾸는데 이걸 직업으로 삼으면 말도 안 되겠죠?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반해서만 나올 수 있겠어? 실적주의 했을 때만 나오겠죠. 역관주의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제도죠. 좋습니다. 거기 그러면 답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은 직업공무원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직의 긍지를 가지게끔 공무원의 선망의 대상으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 이거 나오는데 다 알겠고, 일단 직업공무원제 하면 공직이 안정될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안정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아무래도 우수한 인재를 뽑는데 더 유리하겠죠. 자, 그다음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 이 부분도 조금 받으셔야 돼. 요건도 논점이 조금 있습니다. 의의를 받고, 그렇죠? 다른 건 없고 이제 요건을 보자. 요건. 아까 직업 실적주의 구성 요소 있었죠? 이런 거 조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명예롭고 자부심을 지니는 직업인이라는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나번. 그 다음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직업이 되어야 하므로 채용될 때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유능하고 젊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 뭘 제한된다? 학력과 연령이 제한된다. 그 다음 당연히 평생 공무원으로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인사관리가 돼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장기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라번과 마번까지 연결해서 보면 승진, 전보, 훈련 등에 뭐가 있어? 능력 발전 기회를 보장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발해놓고 뭐 한다고 그랬어? 능력 발전 시켜준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 그 다음 당연히 연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잘 돼야 되겠죠. 우리가 공직을 떠났던 이유가 뭡니까? 연금제도 같은 게 조금 흔들리니까 공직의 매력이 많이 떨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의 구성요소, 계급제. 자, 구성요소, 여기하고 비교해 봅시다. 구성요소. 계급제입니다. 계급제를 전제로 합니다. 자,
계급제는 공무원의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공적이고 정적인 계층을 만들고 여기에 행정 업무를 수준별로 담당케 하는 사람 중심적인 제도다. 나중에 보면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가 있어요.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중에서 어떤 걸 구성 요소로 한다? 계급제. 그렇죠? 우리나라도 계급제가 줍니다. 우리나라도 9급, 8급, 7급 이렇게 쭉 있죠. 이런 계급제가 기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개방형이라고 그랬어, 폐쇄형이라고 그랬어. 폐쇄형 충원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폐쇄형 충원은 공직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내부의 승진이나 인사이동 일을 채우고 외부로부터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자 이제 계급제의 성격이 좀 나오는데 일반 행정가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죠. 일반 행정가 이건 직위분류제하고 대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가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한다. 일반 행정가 중심. 그렇죠? 그 다음 뭐 시켜준다? 신분 보장을 해준다. 신분 보장만큼은 누구랑, 물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 여기 요소들을 어느 정도는 여기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공직의 기획인등 요소도 여기는 어느 정도 있죠. 공직에 어느 정도 기획인등. 단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어때? 연령 제한을 두려고 해요. 근데 실적주의 자체는 실적주의에서는 연령 제한을 둔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근데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의 기획인등을 물론 추구하지만 어느 정도 연령 제한은 두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봅시다. 그 다음 정치적 중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시험 문제에서는 헷갈리니까 중요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보면, 자, 실적주의는 완전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겠죠. 근데 직업공무원제는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꼭 강조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직업공무원제를 택하고 있으면서 뭘 또 할 수 있어요? 직업공무원제를 택하면서 어느 정도 정당 활동도 가능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정책 중립이 완전히 필수 요소지만 여기서는 꼭 필수 요소는 아니다. 대체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지만 꼭 필요한 건 꼭 정치적 중립을 구성 요소로 하지는 않는다. 이해됐죠? 그 다음, 이 공직균등, 정치적 중립, 그 다음 뭐 했었어요? 우리가 능력주의, 뭐 실적주의,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쵸? 여기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는 폐쇄형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자, 여기 봐요. 실적주의, 능력주의는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은 5급에도 뽑아야 되고, 자, 폐쇄형은 밑에서만 올라가는 겁니다. 개방형은 어떻다 그랬어요? 5급에도 우리 공개 경쟁 물론 사람 적게 뽑지만 행시 같은 거 있죠. 7급에서도 뽑죠. 이렇게 어느 정도 또 개방형 공모제에서 직위 공모 같은 거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다? 실적주의는 능력이 되면 놔라. 이런 입장이니까. 근데 여기는 완전히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죠. 여기는 완전히 폐쇄형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꼭 폐쇄형만 강조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신분보장은 신분보장 둘 다 똑같죠? 신분보장은 둘 다 똑같다. 그래서 오늘 혹시 선생님들도 다 나눠줬으니까 직업공무원제를 한번 보시면 154페이지 자, 실적주의와 비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154페이지, 쌤, 요약집 154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림으로 비교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실적주의라면 그걸 기반으로 했으니까 직업 공무원제는 그 안에 있겠죠.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대신에 거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봐도요. 공통점은 뭡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신분 보장하는 건 공통점인데, 실적주의에서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도 가능한 데 비해서 직업 공무원제는 폐쇄형만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인사, 이게 둘 다 실적이나 직업 공무원제 강조하는데, 실적주의는 임용시 학력과 연령 제한이 없는 완전한 기획인 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직업 공무원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길 바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50살 되신 분이 되면 곤란하겠죠. 직업 공무원이니까 직업으로 삼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55세 공무원 되면 한 6년 있다가 그만두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직업 공무원제는 어느 정도 둔다. 그래서 거기 학력이나 연령 제한을 둔다고 되어 있죠.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인사인데, 직업 공무원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거고, 그 다음 공통적으로 정시를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 요건인데, 직업 공무원제는 아까 이야기 독일 공무원제에서도 봤다시피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 어느 정도는 둘 다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데 직업 공무원제는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 다음 거기 이 소극적 신분 보장인데, 실적주의는 직업 공무원제는 자, 생애 동안 직업으로 공무원이 돼야 되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 신분 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옆에 155페이지 보면 실적주의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는데, 원래 폐쇄형이 일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폐쇄형을 추구한 영국에서 직업 공무원제가 이렇게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분 보장, 학력 제한, 연령 제한. 자, 실적제는 직업 공무원제의 필수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직업 공무원제를 하려면 실적주의를 전제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실적주의 한다고 직업 공무원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자, 필요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자, 다시 직업 공무원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적주의는 필요합니다. 근데 실적주의 됐다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니다. 직업 공무원제가 되는 건 아니다. 충분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주의는 직업 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필요 조건이에요. 실적주의가 돼야만 직업 공무원제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주의 됐다고 해서 직업 공무원제 되는 건 아니잖아. 실적주의가 아닌 직업 공무원이 아닌 실적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그럼 뭡니까? 직업 공무원제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 실적주의와 직업 공무원제 이런 관계. 그래서 자, 발달 191페이지 발달 유럽, 그다음 영국 이렇게 나누었죠. 직업 공무원제가 유럽과 영국, 그다음 미국에서 어떻게 발달이 이루어졌는지. 미국은 직업 공무원제가 크게 발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면 자, 직업 공무원제는 거기 발달 배경이 보니까 유럽에서 주로 유럽과 동양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발달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직업 공무원제가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번 보니까 직업 공무원제는 오늘날에도 국가 대부분의 인사제도에 뭘 이루고 있다?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는 크게 직업공무원제가 어떻게 됐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거기 192페이지 미국 위에 5번 보니까 양갈 5번 19세기 이후가 돼서 영국은 직업공무원제가 두드러진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유럽이나 영국 문제가 거의 안 나오니까 미국 보시면, 미국의 경우는 직업공무원제가 유럽만큼 발달하지 않았다. 미국은 유럽에 관료조직 전통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고, 미국은 직업공무원제의 유사한 인사제도인 실적제가 일찍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직업공무원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미국에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하지 못했던 이유, 미국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지도가 낮다는 점, 그 다음 미국은 전통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민주적 대응성이 약화된다고 생각했어. 공무원이 직업화돼 버립니다. 직업으로 공무원 되면 우리가 아까 시민에 대한 대응성 같은 것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방적 공무원제가, 아까 여기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폐쇄형이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 여기 공직이 비었을 때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외부에서 충원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미국에는 개방적 공무원제가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민간 조직 등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다가 공직에 쉽게 이직이 가능하고, 그다음 미국 정부 고위직은 주로 정치적 임명으로 이루어져 하위 공무원들에게 내부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을, 직업 공무원에서 어느 정도 차관까지는 올라가죠. 국장이나 차관까지는. 미국은 국장이든 뭐든 전부 다 정치적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올라갈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개방형이라 공직에, 민간에 있다가 공직에 오기도 쉽고, 공직에서 민간으로 바로 이직하기도 쉽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실적주의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직업공제가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럽의 직업공무원제 제도 전통을 물려받았다. 1960년대부터 개방형, 직위분류제, 전문가주의적 임용체제 요소들이 상당히 도입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적 요소들도 강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2항의 공무원 신분과 정책 중립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서 보장된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신분 보장을 제시함으로써 뭐가 되겠어? 직업 공무원제를 추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4번 보니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정년형 신분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직급이 정년이 60세다. 자, 헌법재판소에도 그런 취지의 이 판결이 있고, 쭉 읽어보면 마지막 이제 7번, 8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부터. 6번 우리나라는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 같은 직업공무원제 핵심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업공무원제 구성 요소들은 다양한 법률 및 관행에서 실현되고 있다. 7번 대체로 신규 채용이 최하위 직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무원 임용 형태가 매우 폐쇄적이다. 7급과 5급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상당히 소수를 뽑죠. 그렇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 8번 공직분류는 직위분류제보다는 계급제에 가깝고 일반 행정과 원리를 바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용 후 교육 훈련 등에 의한 능력 발전 기회를 얻게 되고 인사 이동이 매우 잦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된다. 자, 이건 계급제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할 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자, 계속해서 뭐가 나왔어요? 장단점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럼 직업 공무원제를 실시하면 장점이 뭐가 있겠어? 일단 거기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겠죠. 그 다음 공직자로서 봉사정신과 직업윤리적 공직관을 공고히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행정의 안정, 일관,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고, 정치적 중립성을 증진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5번 학력과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젊은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가 중심의 고급 공무원 양성에 유리하다. 이거 꼭 밑줄 쳐놓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 행정가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이 계급제 같은 경우는 분류를 크게 한단 말이에요. 이 계급제로 이렇게 직업공무원제. 나중에 보겠지만 직위분류제는 그 직위에 맞도록 해서 주로 사람보다는 뭘 중심으로? 직무를 중심으로 해요. 직무를.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우리 이제 일반 행정에서 뭐 사서가 필요하다. 사서적인 업무가 필요하다. 도서관에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서라는 전문성을 갖고 이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뭐 한다? 도서관 같은 데는. 뭐 민간 같은 데도 개방형으로 뽑고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직위 분류제입니다. 직위에 관계돼서 뽑는 겁니다. 근데 계급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시청에서 근무했다가 어디도 가? 도서관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보면 일반 행정가가 중심의 고급 공무원 양성이 가능하겠죠. 전문 행정가가 아니라 일반 행정가잖아. 그러면 여기는 직위 분류제로 뽑는다면, 사서에 맞는다면 도서관은 사서들로만 쭉 뽑아서 올라가니까 이건 전문 행정가 될 수 있겠죠. 사서에 관한 전문 행정.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그걸 뽑았다. 그러면 어디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할 수도 있지만 미추홀구에 도서관에 가서도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반 행정가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도 많은 부분을 다녀봤으니까 굉장히 고급직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수한 업무의 행정가보다는 일반적 행정가들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일반 행정가입니다. 일반 행정가 중심의 고급 공무원입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외부 경력직 인사를 채용하기 어렵죠. 민간에서 외부 경력직 인사를 채용하기 어렵고, 그 다음 거기 보니까 194 일반 행정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의 전문성을 또 저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님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 아까는 실적주의가 행정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왜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둬요. 실적주의 문제는 여건주의하고 비교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업공무원제는 우리가 폐쇄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과 비교해서 나오겠죠. 개방형 공무원제하고 비교해서 나오겠죠. 그럼 개방형 공무원제에 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아까 사서직일 때 도서관은 사서직으로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굉장히 전문적이겠죠. 사서 자격증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사회과학은 답이 안전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사회과학 문제를 풀 때는 기준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기준점. 뭐에 비교해서 뭔지. 자, 여러분 가정교육은 특징으로서 계획적이다. 맞다 틀리다. 가정교육이 계획적이다. 맞다 틀리다. 가정교육은 계획적입니까? 비계획적입니까? 특징으로. 그래서 비계획적이 정답인데, 그럼 우리 선생님들 뭐 할 거야? 선생님 결혼하시면 어떨까요? 12시에 오면, 1시에 오면, 식사 후에 피아노 학원 보낼 거죠. 4시에 태권도 학원 보낼 거죠. 그 다음에 6시에 밥 먹이고, 7시에 영어 학원 보낼 거죠. 나 진짜 계획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건 계획과 비계획의 기준점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교육은 항상 학교 교육에 비해서 가정교육이 어쩌냐.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예요? 학교 교육. 그럼 학교 교육에 비해서는 1교시 있고 2교시 있고 이렇지 않죠. 학교 교육은 철저하게 1교시 있고 뭐 10분간 쉬고 이렇게 하잖아. 그 다음에 교재들 다 있고 이러잖아. 그렇죠? 가정교육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비계획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에 비해서야, 무엇에 비해서. 그러면 아까 실적주의는 역관주의에 비해서 전문성을 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하고 비교되는 개념이니까. 근데 직업공무원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국의 실적주의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공무원제도하고 비교해서, 개방형 공무원제도와 비교해서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방형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직위분류제 같은 걸 택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자주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부하고 밀접히 돼 있어서. 그럼 외부 전문가가 오면 훨씬 더 행정의 전문성을 띌 수 있어 없어? 행정의 전문성을 띌 수 있겠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 행정가 9급으로 올라가서 법무적인 일을 하려고 해요. 법무적인 일, 법적인 행정 법에 관계된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반 행정가가 우리 처리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이 직무가 비어있으면 외부에서 변호사로 채용을 해버려요. 그럼 변호사 채용이 훨씬 행정에 뭘 가할 수는 있겠어? 전문성이? 우리가 일반 행정가로서 우리 선생님 지금 합격하셔서 한 몇 년 후에 법무적인 일을 맡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민간에서 변호사를 채용해버려요. 그럼 훨씬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거기하고 비교를 한다고. 항상 사회과학에서는 그래서 비교점을 찾아야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헷갈리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겠고, 그다음 외부에서 자유로운 충원이 안 되니까 환경 변화의 대응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 이 전자 같은 게 굉장히 빨리 변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민간 부분은 굉장히 경쟁이니까 빨리빨리 변한단 말이에요. 공무원 부분에 비해서. 그런데 어때? 이렇게 채용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충원하지 않고 그냥 밑에서 이렇게 폐지한다 보면 이런 변화에 훨씬 더 둔감하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봐. 일본도 대표적인, 우리나라도 또 일본을 많이 따라왔고 계급제고 직업공무원제. 일본은 지금도 뭘로 보낸대요? 이 마스크 할 때. 우리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 같은 거 할 때 어땠어? 지금도 팩스로 보낸다 하죠. 이메일 같은 게 없이 다 팩스나 이런 거 직접 손을 써서 또는 우편으로 이렇게 보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베 총리 그 마스크가 뭐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나서 도착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는 코로나 보조금 같은 거 하루아침에 다 보내버리잖아요. 금방. 근데 거기는 전산화 안 돼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것도 배급할 때 우리나라는 착착착 이 전산화돼서 다 바로바로 이 약국에 살 수 있도록 하죠. 근데 그게 안 돼서 뭐 2달 걸렸니 몇 달 걸렸니 이렇게 한단 말이야. 보내도. 그렇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 굉장히 둔감해진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물론 개방형을 택해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찍이 전자정부를 만들어서 다른 데보다 정보가 빨라서 그런 거죠. 공직사에서. 어떻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너무 폐쇄형을 취하다 보면. 그 다음 변화에 저하는 관료적 병리 현상도 유발될 수 있겠고. 자, 선생님, 공무원들 무사한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없겠어? 지금 공무원제면 당연히 대응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민주적 통제도 어렵고, 그 다음 특권의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상당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적제와 공무원제 비교했는데, 그건 한번 우리가 봤었고. 자, 이게 직업공무원제입니다. 선생님, 이제 직업공무원제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럼 실제 문제에서는 직업공무원제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
자, 1번 한번 볼까요? 개방형 인사제도, 계약제 임용제도, 계급 정년제 도입, 정치적 중립의 강화 중에서 직업 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정치적 중립의 강화. 이건 아니죠. 직업 공무원제 자체가 뭐라 그랬어? 어느 정도 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여기 개방형 인사제도는 여기는 이 직업 공무원제를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단점을 보완하려고 해. 그렇죠? 그러면 폐쇄형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한다. 맞죠? 그 다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계약제. 원래는 뭘로 해야 되는데? 직업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도 뽑는다. 거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쌤들이 계급적 연재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직업공무원제는 직업이 무조건 60살까지는 보장해줘야 되겠죠? 직업적으로. 계급적 연재는 여러분 알다시피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나 또는 군인이나 이런 거 있죠? 어디까지 정년에서 승진 못하면 이를테면 경찰 직위를 잘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경위다. 그럼 경위는 50세까지 그 위로 못하면 50세에서 뭐 한다? 정년이 되는 거.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정년을 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야? 직업공무원제는 무조건 60살까지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54세에 뭐 할 수 있겠어?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이걸 완화하려는 제도죠. 그렇죠? 그런데 자, 정치적 중립을 강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직업공무원제도 정치적 중립을 어느 정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직업공무원제는 이런 부분을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발언도 못하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완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완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래야 되겠죠. 1번 문제는 개방형 인사제도, 계약적 임용제도, 계급 정년제 도입, 정치적 중립의 완화. 이래야 직업공무원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되겠죠. 근데 정치적 중립은 강화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실적주의는 공무원 중립을 요구하지 않으나 실적주의는 강력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사실은 중요성으로 말하면 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실적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직업공무원제는 어느 정도 완화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5번 한번 볼까요? 계급 정년형 직업공무원제는 5번 각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 퇴직을 해야 하는 연령을 달리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여 공직에 오래 머물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방금 이야기 능력 없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해서 중령에서 대령 못 달면 54세까지 대령 못 달면 거기서 그만 옷 벗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어차피 대령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뭐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정년퇴직 하도록. 그렇죠? 6번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을 필수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이건 거꾸로 했죠. 자, 봐.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요구하죠. 근데 정치적 중립, 이 직업공무원제는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죠. 자, 시험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에 입각하고 있으나 실적주의제는 직위분류제에 입각하고 있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면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에 입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계급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직위분류제는 어떻다고 그랬어? 자기 직위에 맞는 거, 아까 실적이 아까 자격, 능력 이런 것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사서직은 사서직에 맞는 자격을 요구하는 거니까 사실은 직위분류제가 실적주의하고는 더 어울릴 수도 있겠죠. 계급제보다는.
이건 뒤에 가서 또 나와요. 계급제 실적주의 할 때, 계급제 직위분리제 할 때. 8번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체제 및 일반 행정가주의에 받은. 자, 폐쇄형 임용체제. 그 다음 일반 행정가 중심. 맞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자, 직업공무원제 나온 게 2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 맞죠? 28번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을 통해 공무원 집단의 폐쇄형 임용을 하기 때문에 보수화를 예방할 수가 없죠. 보수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 전문 행정가입니까? 일반 행정가입니까? 일반 행정가라고 이야기했죠. 29번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자, 직업공무원제는 조직 내에서 승진 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이거 직업공무원제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경우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아까 사회과학에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문 기술에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써놓는 것들은 정답으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맞는 진술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뭐든지 all nothing이 없어요. 모든 것이 맞고 모든 것이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뭐뭐일 수 있다 이런 확률적으로 써놓는 건 그 확률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지문은 X이기보다는 O일 가능성이 90%는 돼요. 자,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나와서 지문만 보고 골라라 그러면 1, 2, 3, 4 보면서 어떤 걸 한다? 확률로 기술된 건 이건 맞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90%는 그렇게 해야만 90%는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몇 번 했었지? 갑자기 31번.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은 젊은 사람이 공직을 본업으로 삼아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맞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실적제의가 어떤 의미를 좀 갖는다면, 소극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직업공무원제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3. 직업공무원제는 대체로 실적제에 입각해 운영되며 실적주의에 입각한다고 이야기했죠. 직업공무원제는. 그 다음 실적제는 폐쇄형 충원을 전제로 한다. 실적제가 폐쇄형 충원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죠? 직업공무원제가 하는 거죠. 실적제는 폐쇄형으로 할 수도 있고 개방형으로 할 수 있겠고, 실적주의에 더 맞는 건 개방형이 더 맞을 수 있겠죠. 실력에 의해서 임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방형, 폐쇄형 다 가능하지만, 자,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으로만 할 수 있죠. 이런 분류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직업공무원제 쭉 찾아보니까 자, 너무 거의 없죠? 184 한번 볼까요? 직업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전문가주의를 지향한다. 실적주의를 전제로 한다는 건 맞는데 전문가주의가 아니죠. 일반 행정가주의라고 그랬죠. 일반 행정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103. 이 직업공무원제 절대왕정식의 관료제의 연원을 두고 있으며 장기 근무를 장려해서 공직을 전문 직업 분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110회도 있네요. 110회 보니까
직업 공무원 제도는 폐쇄형이고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지겠어 하면 대응성이 낮겠어? 행정의 대응성은 낮겠죠? 좋습니다. 지금 어떤 것까지 했냐면 직업 공무원제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개관에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면서 자, 우리가 발달에서는 역관주의를 비판하고 실적주의가 나왔고, 그렇죠?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직업공무원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다음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자, 이 둘의 구성 요소가 중요하다. 그렇죠? 구성 요소가 중요한데 여기는 어떤 거? 그렇죠? 우리가 능력주의, 그다음 신분보장, 그다음 또 어떤 걸 신분보장도 적극적이보다는 소극적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 공직의 기회 균등, 그렇죠? 그런데 직업공무원제는 여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공직의 기회 균등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기회 균등을 취하지만 연령이나 학력의 제한을 둔다. 왜?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평생토록 근무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죠. 정치적 중립의 문제에 있어서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보장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폐해 때문에 나왔으니까 정당이 관여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공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보장하는데 직업공무원제는 그냥 공무원을 직업으로 삼자는 거니까 꼭 정치적으로 중립 완전히 필수적인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책 중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는 신분보장도 여기는 강하게 신분보장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미안해. 여기는 미안해. 소극적인데 여기는 강하게 신분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보다는 더 강하게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폐쇄형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는 개방형. 그렇죠? 어느 정도 개방형과 어울릴 수 있다. 물론 폐쇄형으로 할 수는 있죠. 실적주의를. 근데 어느 정도는 개방형으로도 가능하고 개방형과 더 잘 어울릴 수는 있겠다. 그렇죠? 물론 폐쇄형, 개방형 다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셔도. 자, 이게 이제 직업 공무원제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이야기할 때 실적주의로 나와서 장단점 이야기하면 그 기준점이 뭐가 된다? 그 기준점이 역관주의가 된다. 근데 공식적으로 실적주의에 비교해서 직업공무원제는 이렇게 나오면 직업공무원제가 뭐가 돼? 실적주의로 비교하면 되는데 그런 말 없이 직업공무원제는 이렇게 나오면 뭐하고 대비된다? 개방형 공무원제와 대비된다. 그렇죠? 개방형은 이건 계급제를 전제하지만 여기는 직위분리제를 주로 전제로 하는 걸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풀 때 그러면 봐. 여기는 일반 행정가주의면 여기는 전문가주의. 그렇죠? 그 다음 여기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고 그래서 높인다고 그랬어. 행정의 전문성, 직업공무원제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죠. 일반 행정가주의니까. 근데 여기는 뭐 한다고 그랬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라. 근데 직관적으로 물어봤어. 그냥 역관주의에 비교해서 직업공무원 이러면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여기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랬죠. 제고한다고 그랬죠. 왜? 여기보다는 훨씬 전문적이니까. 여기는 그냥 당원들 뽑았잖아요. 공무원으로. 근데 여기는 시험 봐서 왔으니까 이 사람분들보다 훨씬 전문성을 띠죠. 근데 여기는 또 다르죠. 여기 비교할 때는 아무 말 없이 비교할 때는 비교점이 뭐라고? 여기하고 비교한다고. 이해됐어요? 이런 구분이 서야 안 헷갈려.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이런 거 안 되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정교육의 특징을 하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학교 교육에 비해서 가정교육 특징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러면 선생님들
당연히 여기가 왜 직업공무원제가 행정의 전문성하고 거리가 있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생각으로 실적주의를 기반하는데 왜 행정의 전문성, 여기는 행정의 전문성이 있다고 했다가 여기는 전문성을 줘야 한다고 그래? 그러면 사실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럴 때 꼭 알아둬야 될 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비교점을, 기준점을 찾는다. 사회과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기준점을 찾는 겁니다. 기준점을 찾는 거. 그 다음,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이 사회과학으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다른 시험에서도 확률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거의 그건 맞는 지문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또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보다 맞는 지문이다. 자, 나올 때마다 좀씩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국사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교육의 특징은 했을 때 조선시대 교육의 특징하면 어디 근대하고 비교합니까? 고려하고 비교하죠. 그러니까 비교점이 뭔지를 좀 봐둬야 돼. 비교점이. 자, 좀 쉬었다가 그럼 어떤 거 거기 대표 관료제하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것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